디지털 임플란트를 해야 되나요? 라고 제게 물으신다면 디지털 임플란트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임플란트는 일반 임플란트와 어떻게 다르냐? 시술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일반 임플란트는 잇몸을 절개를 하고 그리고 드릴링을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식이고, 디지털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털을 가이드를 만들어서 그 가이드에 의해서 잇몸 절개를 하지 않고 디지털로 이렇게 시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꼭 디지털 임플란트를 해야 되나요? 라고 제게 물으신다면 꼭 하세요 라고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5년, 6년 전에만 하더라도 그때까지 계속해서 애널로그 방식의 임플란트를, 잇몸을 절개한 임플란트를 계속적으로 연간 한 1,500, 2,000 케이스 정도를 계속적으로 해왔었기 때문에 디지털 임플란트의 좋은 점, 장점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고, 디지털 임플란트를 도입하고 난 이후부터 많은 내용들을 확인한 이후에 디지털 임플란트를 꼭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굳히고, 지금은 연간 한 2,000 케이스가 넘는 케이스들을 거의 모든 환자들에게 디지털 임플란트를 시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가 아주 좋기 때문에 당장 임플란트를 할 일이 없는데, 그래도 또 나이가 들면서 임플란트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어디에 가서 하더라도 저는 꼭 절개하는 임플란트가 아니고 디지털 임플란트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가족 중에서도 임플란트를 지금 시술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가족들을 다 디지털 임플란트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다 디지털 임플란트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디지털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지금 하는 방식은 1차적으로는 환자 입안을 디지털로 스캔을 하게 됩니다. 사진을 찍는 스캔 작업을 해서 3차원적인 그런 영상을 넣고 환자의 CT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면 두 영상이 정합이 되게 되면 그 정합된 영상 안에서 임플란트를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위에 보철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어떤 위치로 심게 되며 어떤 방향으로 심게 되고 어떤 사이즈와 어떤 깊이에 또 임플란트의 길이 등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탑다운 방식이라 하는데, 항상 임플란트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철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했는데 보철의 방향이 잘못되거나 보철의 위치가 잘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환자들의 임플란트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디지털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이드를 만들어서 시술하게 될 것 같으면 먼저 보철의 위치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임플란트에 심는 위치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에러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고 정밀한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게 디지털 임플란트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왜 이 디지털 임플란트가 좋으냐고 이렇게 또 묻는 분들이 계신데, 정밀성과 정확성을 가지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술하는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잇몸 절개를 하지 않고 아주 작은 펀치로 구멍을 뚫고 그곳에서 드릴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 때문에 술 후에 환자분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훨씬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잇몸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잇몸 절개 후에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또 이렇게 슈처 끼워야 됩니다. 또 그 이후에 또 한 2주 있다가 실밥을 또 뽑아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수술 시간도 단축이 될 뿐더러 수술한 이후에 실밥을 뽑고 또 잇몸이 아물도록 기다려야 되는 그런 과정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많이 수월해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잇몸 절개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이후에 임플란트가 유지되는 과정들도 훨씬 더 일반 임플란트를 했을 때보다 더 길게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뼈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는 절개를 해서 뼈이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뼈이식 하는 양이나 뼈이식을 하기 위해서 절개하는 절개량이 훨씬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절개를 해서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는 절개의 양도 많아지게 되고 뼈 이식의 양도 많아지게 되지만 디지털 임플란트는 먼저 임플란트 식립을 하기 위한 위치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임플란트를 상황에 맞추어서 조금 더 깊게 식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개하는 위치들을 또 우리가 정확하게 봐서 아주 적은 부위에만 절개를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뼈 이식하는 양도 적게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는 그냥 절개해서 임플란트를 할 때 뼈 이식하는 부분보다 환자분들이 느끼는 안정감이나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난 이후에 부담감도 훨씬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게 될 것 같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상악동 거상을 할 때도 절개 없이 해로 이렇게 상악동 거상을 하고 뼈 이식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임플란트도 식립이 가능한 그런 방식도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 이후에 안정감을 크게 느낄 수 있고 부담감은 훨씬 적은 그런 시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병원에서 많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한 80-90% 이상의 경우들을 치조정 방식, 크레스탈 방식을 이용해서 디지털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볼을 열고 수압을 이용해서 상악동막을 올리고 또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 식립하는 것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와 일반적인 절개에서 상악동을 했을 때 큰 차이도 없을 뿐더러 결과는 오히려 더 좋게 나오고 수술 이후에 환자분들이 느끼는 안정감은 훨씬 더 크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게 되게 될 것 같으면 아무래도 디지털 가이드 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적인 부담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되는 그 비용에 비해서 시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어지는 장점이 훨씬 더 환자분들에게 크다. 그리고 훨씬 더 그 이후에 성공률도 훨씬 더 높다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될 것 같으면 충분히 그만한 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 그렇게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개를 해서 하는 임플란트를 무조건 하지 말라 이거는 아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를 해야 될 경우도 생기겠지만 그런 경우들조차도 대부분 검사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면 디지털 임플란트로 거의 다 가능한 경우고 많은 환자분들이 내원하셔서 절개 임플란트를 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힘든 부분과 불편하고 어려웠던 부분들 때문에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고 난 이후에 편안함과 안정감 때문에 훨씬 더 좋아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하는 부분보다는 직접적으로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이거는 정말 다른 것이다. 그래서 기존에 절개 임플란트를 하셨던 분들이 디지털 임플란트를 했을 때 그 반응이 훨씬 더 뛰어난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 전혀 처음으로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주위의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봤을 때 본인이 임플란트 시술한 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를 뽑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과정이 수월한 것 같다 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그만큼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보게 되면 디지털 임플란트가 얼마나 수월한 과정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느끼는 수술과 임플란트에 대한 그런 부담감, 그런 공포심을 갖다가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시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프라치를 하는 과정도 결국에는 디지털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아날로그 방식으로 잇몸 절개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잇몸 이쪽부터 이쪽에서 쭉 절개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잇몸 절개를 한 상태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또 깁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디지털 털을 만들고 그것을 앵커로 고정한 다음에 디지털로 임플란트 시술을 다 하기 때문에 잇몸 절개의 과정이 필요 없고 그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느끼는 안정감은 훨씬 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프라치에서 디지털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정밀성과 정확성을 가질 수 있고 연결되는 멀티 유닛 어바트먼트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멀티 유닛 어바트먼트보다 사이즈가 굵어질 수 있고 길어질 수 있고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보철이 들어갔을 때 보다 안정적인 그런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날로그 방식은 아무리 수술을 정확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기울기와 각도에 따라서 그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멀티 유닛 어바트먼트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 스크루도 작아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디지털 프라치를 하게 되면 디지털 임플란트 시술이 되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 길이의 그런 각도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화하고
또 위치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위에 올라가는 멀티 어파트먼트의 그런 길이도 길어질 수 있고 구조도 더 튼튼해질 수 있고 연결되는 나사 부분들도 더 길고 굵은 나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오론 4, 오론 6의 과정에서 항상 문제되는 게 멀티 어파트먼트와 스크류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고철에서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디지털로 해서 브라치를 하는 그런 경우에서의 가지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도 절개 임플란트 하는 것과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는 것에서의 그런 큰 차이를 가지기 때문에 전체 임플란트, 브라치를 하는 경우에도 디지털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시술 시간도 훨씬 더 줄어들 것이고 안정성도 훨씬 더 뛰어나게 될 것이면서 더 정밀하게 그리고 환자분들이 느끼는 그런 편안함, 안정감도 훨씬 더 큰 상태로 시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꼭 디지털 임플란트를 해야 되나요? 네. 디지털 임플란트를 해야 되나요? 다시. 꼭 디지털 임플란트를 해야 되냐? 다시. 꼭 디지털 임플란트를 해야 되나요?